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머니버디님, 요즘 같은 때도 수익이 나시나요? 이런 댓글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하락장 되면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죠. 저나 이제 어니스트님처럼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야, 근데 요즘 같은 때도 수익 나냐? 이렇게 친구들도 물어보기도 하고, 도대체 요즘에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어니스트님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니스트님 요즘에 수익이 나시는지, 만약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내고 계신 건지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들을 또 이제 좀 집요하게, 뭐 어떤 분께서는 얄밉게 물어본다고도 하시던데 얄미울 정도로 좀 콕콕 집어서 어니스트님께 물어보면서 팁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담백하게 답변 드리면은 수익은 나고 있고요. 그냥 잘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 주식하는 방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결만 어느 정도 잘 맞춰놔도 수익을 내는 것 자체는 꼭 상승장에서만 낼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걸 먼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궁금하신 게 해결되셨나요? 수익 잘 내고 계신답니다. 심지어 잘 내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꾸준하게 언급을 했으니까는 짐작은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죠. 이게 이제 종목이 띄워져 있지만 먼저 좀 차트를 보면, 이 코스닥 차트인데 이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락이 돼 있고, 이 앞에 보면 아마 더 높은 데서 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냥 매일매일 사고 파는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던가 뭐 막 초단타 막 이런 것만 하는 거라면 오히려 이해가 쉬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던가 매일매일 청산한다던가 그런 주식을 또 추천하진 않잖아요. 소위 말하는 보유를 하는 주식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낸다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좀 이런저런 설명을 해볼게요. 네,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 이럴 때는 순간적으로 수익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저도 있어요. 이럴 때만 놓고 보게 되면. 근데 요즘 같은 때 수익이 나나요? 이 요즘이라는 게 이럴 때는 수익 날 수 있죠. 당연히. 이럴 때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되기 위해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주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요즘 같은 시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지키고 있으면은 되게 유리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이란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이 자신의 계좌가 있으면은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뭐 종목별로 분산하고 뭐 하고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막 여러 가지 되게 명언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되게 잘 아세요. 그래서 막 분산을 합니다. 근데 정작 이건 모르는 거예요. 바구니를 분리해 놨지만 모든 바구니에 다 비가 맞을 수도 있어요. 하락장 같은 때 그렇죠. 분산은 열심히 해놨는데 분산된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상황. 이게 불가능할까요? 최근 시장 겪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한데,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돈이 사실상 같은 형태로 쓰이면 안 돼요. 자금의 쓰임 자체가 분리돼야 된다. 그래야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좀 어려울 거니까 좀 쉽게 말할게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도 투자하고 삼성전자도 투자한다. 왜냐? 나는 보너스 받아서 지금 내 수중에 한 3천만 원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거 분리할 거야. 뭐 한 카카오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삼성전자에 1,0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은 1,000만 원으로 뭐 할까 고민 좀 해보고서 사야지. 이 지금 프로세스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투자를 안 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카카오랑 삼성전자를 1,000만 원씩 이렇게 분리한 게 포트폴리오 전략상 의미가 없어요. 이 2천만 원은 사실상 같은 쓰임이다.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같은 쓰임이냐면은 종목은 분리가 됐지만 시점이 지금이잖아요. 지금 결국에 카카오를 사든 삼성전자를 사든 둘 다 지수 추종 종목에 가깝거든요. 지수에 비례해서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비슷한 파동 사이클을 가지고 비슷하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섹터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걸 산 거다. 같은 시점에.
여기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만약에 카카오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으면은 카카오를 지금 여름이죠. 여름에 샀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차라리 겨울에 사라. 이런 식으로 시점 분리까지도 같이 해줘야 포트폴리오 전략상 의미가 생긴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단 종목을 분산하는 거는, 종목을 나누는 거는 그거는 많은 분들도 하고 계신 거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종목을 분산할 때 시점도 분산해라 이렇게 얘기가 들리거든요. 맞아요. 시점이 분리가 되지 않은 단순 종목의 분산은 분산으로서의 효율과 실효성에서 한계점이 너무 명확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여기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을 분산을 한다는 게 여기 여름 겨울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카카오를 지금 사면은 삼전은 뭐 몇 개월 뒤에 사는 게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쉬운 해법을 찾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걸 사놨으면 그럼 언제까지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돼? 뭐 바닥을 다지는 거 찐바닥 확인하고 사란 얘기인가? 또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게 될 텐데. 네, 맞아요. 이게 근데 비유지만 진짜 쉽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로 카카오 여름에 샀으면 삼성전자는 겨울에 사라. 이거 그냥 진짜로 받아들여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대충 좀 분산을 해도 한 번에 사는 것보단 낫다 이 얘기 하시는 거겠죠, 지금 그거는. 맞아요. 근데 당연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파동 보고 이런 것들 따져볼 게 되게 많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진짜 단순히 여름, 겨울, 봄, 가을 이렇게 분산만 시켜놔도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사실 이게 엄청난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3천만 원으로 좀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하려 그러면은 지금 3천만 원 중에서 한 1천만 원 기껏 쓸까 말까 하고 2천만 원은 계속 시기나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좀 조바심도 많이 난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이 2천만 원은 그럼 차라리 주식하지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코인을 할까 뭐 요즘에 금을 사는 게 좋을까 막 이렇게 또 아예 포트폴리오 전략 자체를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맞아? 가뜩이나 여러 개 할 거 많은 거 중에 주식 골라서 거기서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또 주식도 또 나누는 게 맞아? 이런 고민이 막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거는 진짜로 스타일이랑 성향이랑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딱 그런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한 게 2천만 원을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삼성전자를 같은 시점에 사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조금 왜곡되거나 확대돼서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진짜로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면은 겨울까지 기다리고, 하지만 내가 이 3천만 원의 자금에서 1천만 원을 어느 정도 지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아닌 거죠. 다른 게 들어와야죠. 나한텐 카카오가 있으니까. 분산은 이런 식으로 좀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되게 많이 지키거든요.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궁합이나 이런 것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클럽에서도 실제로 그런 것들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 드리고 있고, 제가 개인 매매할 때도 개인 투자자들 기준으로는 단기, 중기 되게 많이 나누시잖아요. 단기 투자다, 중기 투자다. 근데 사실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단기 형태, 중기 형태가 좀 믹스매치 되면서 각자의 쓰임으로 활성화돼 주는 게 좋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내 계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기로 길게 갖고 가는 거 관리할 거 관리하고, 일반 매매 할 거 하고, 빌드업 할 거 빌드업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계좌 안에서 특정 시장의 기회가 있으면 내가 무언가 새로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은 항상 있어야 돼요. 이 틈이 여유 공간, 여유 슬롯, 조금 여유 있는 자금, 이게 준비가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멀리 돌아가서 얘기할 필요 없이 저희가 투자 클럽을 하잖아요. 클럽에 처음 가입하시면은 저희한테 상담 받고서 현재 물려있는 종목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클럽에서 매매를 따라갈 건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세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여기 이렇게 적어주신 것처럼 중기로 할 것들, 뭐 빌드업 할 것들, 일반적인 매매할 것들, 그리고 남은 현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세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 조언을 받아서 그 구획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전략적인 사용처를 이렇게 정해둔 상태로 그런 다음에 실전 매매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나누는 것까진 좋은데 어떤 종목 채우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채우려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에 오시면은 바로바로 그냥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아, 난 싫다, 혼자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세우는 것들을 전략을 지금부터 좀 세워봐야겠죠. 근데 단순하게 그냥 종목을 나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처음에 어니스님 말씀하셨던 거에 답이 있는데 자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과 안배와 분배거든요. 그걸 해두면은 뭐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하락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수익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늘어날 거고 그게 점점 더 이제 자기만의 방식이 노하우가 생길수록 그게 더 원활하게 굴러가겠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자금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세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질문한 거라서 이제 주워 담듯이 설명을 하면은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꼭 제가 아까 질문한 것처럼 그럼 뭐 금은요? 뭐 달러는요?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포트폴리오를 그 확장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 안 좋을 때 요즘에 뭐 채권이 뭐 뜨고 있는데 채권을 또 담아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주식하는 채널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저랑 어니스트님이 아무래도 이쪽에 능력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주식만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세팅이 되면 주식만으로도 이 안에서 리스크 관리가 되고 주식시장 안 좋을 때도 이 안에서 주식으로 수익이 나고 주식시장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이 안에서 더 수익이 나고 그런 구조적인 자금의 흐름과 수익을 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리스크 관리를 주식만으로도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몇 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 뭐 주식 말고 다른 거 안 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니스트 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부분은. 네, 일단 그 부분은 저한테는 되게 단순한 게 포트폴리오 자금, 저의 전체 자금이 있으면은 최초에 생각을 해야죠. 그거는 뭐 금이든 뭐든 기타 다른 투자냐 주식 투자냐 이 영역을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에서는 여기선 금이든 달러든 뭐든 부동산이든 뭐 다른 거를 여기선 여기서대로 고민을 하면 되고 주식으로 배정된 자금은 주식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이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 자금이 갑자기 내 마음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순환시키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순환시키는 게 생각보다 더 효율이 안 좋아요. 이 안에서 제대로 순환시키는 게 각자 제대로 순환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 주어진 영역 안에서 순환도 못 시키는데 그것보다 더 넓은 범주의 카테고리에서 순환을 시킨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유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여기 각자 개별적인 거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은 얘가 떨어지는 거를 얘로 만회하겠다라는 전략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얘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올라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라서 결국 그거는 그냥 마이너스 조금 줄였네 정도지 전혀 효율적인 방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전략적인 그런 흐름들은 개별적으로 만들어 가고 그리고 또 상호 보완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는 거 정도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이 어렵다면은 막 다른 거에 눈 돌리는 것보다 제가 볼 땐 일단 주식에서 조금 약간 끝장을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했다면. 그걸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할 줄 알겠면 제 경험상 다른 거는 또 보여요. 그냥 또 그 길이. 이 주식에서 그거를 본인이 만들어낼 능력치를 얻었기 때문에 전혀 뭐 좀 다른 영역에서도 그 뭐랄까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근데 뭐 하나 제대로 끝내놓지도 않고 다른 데 계속 눈 돌리면은 아무것도 못 얻는 그런 결과만 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좀 처음에 궁금했던 내용으로 돌아가면 알겠는데
알겠는데 저는 그런 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포트폴리오도 짰고 전략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한 몇 번 맞다 보니까 한 4번이잖아요. 여기서 보이는 것만 해도 큰 거 한 4번 정도 보이는데 한 4번 맞다 보니까는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다 골로 갔는데요 지금. 그래서 다 마이너스 20, 30%, 30, 40%예요. 막 5, 60%고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수익을 낸다는 게 이게 과연 뭘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너무 이렇게 다 잘못돼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서 담았어야 되는데 내가 한다고 했지만 잘못한 거구나. 그러므로 종목 선정이 답이다라는 또 이런 흐름으로 결과로 가게 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쵸. 진짜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이거 실제로 최근에 사석에서도 뭐 이런 류의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4번의 큰 하락을 맞아서 마이너스 20%다, 마이너스 30%다, 뭐 어떤 건 마이너스 50%다. 다 좋습니다. 좋다라는 게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꽂혀 있다? 아니면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사석에서 대화를 할 때도.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남은 현금의 자금 얼마나 있나요? 남은 자금 얼마나 있나요? 와, 혹시 여러분들 매매에서 슬랏의 여유는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후자는 거의 대부분 이해도 못해요. 그냥 계좌에 슬롯을 나눈다는 것 자체를 생각조차 못했으니까 결국에는 같은 말로 대충 얼버무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현금 남았으면은 이 현금으로 신규 종목 살 수 있지, 이렇게 애둘러서 이해를 하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좋아요. 결론은 내 계좌에서 현금이 얼마나 있는가요? 이게 내 종목 지금 다 상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렇게 안 좋은데요. 이것보다 우선해야 되고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현금이 있냐 없냐. 같은 하락을 맞았을 때, 하락을 맞았다는 거는 특히 마이너스 %에 연연할수록 있는 돈을 다 끄집어서 였다가 물타기를 하거든요. 사석 이야기를 했는데 사석에서도 보면은 진짜 공통적으로 돈 생기면은 물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주식 계좌에는 돈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하면은 월급 받거나 돈 생기게 되면은 여유자금 생길 때마다 넣어서 물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략적이지 않은 형태. 그리고 물을 타는 것도 막 가지고 있는 종목 어쩔 때는 1번 종목, 어떨 때는 2번 종목, 어떤 때는 5번 종목, 어떨 때는 8번 종목, 어떨 때는 다시 1번 종목,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물을 타거든요.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때 제가 드렸던 팁을 여기서도 공유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계좌 상태보다 우선해야 되는 거는 자신의 계좌 안에서의 현금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우선돼야 된다. 돈이 있어야 뭘 사든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에 이미 다 망가진 상태에서 돈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 돈을 채워 넣든 매도를 해서 계좌 안에서 돈을 현금을 만들어내든 이거는 피해갈 수 없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시간적 분산인 거잖아요. 타이밍적인 분산이죠. 그러니까 종목을 단순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또 들어가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타이밍적인 분산을 이야기를 한 거고, 정말 안 좋을 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쓸 돈은 있어야 된다. 잘하면 잘할수록 돈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그 계좌 안에서 현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 기준에선 너무 당연한 건데, 초보자면 초보자일수록 시장이 안 좋고 하락할 때 계좌 안에서 현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 고수랑 비교하게 되면은 이 물린 상태가 다르거든요. 막 마이너스 50%짜리인 종목에서 매도해서 지금 현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어렵잖아요. 부담되잖아요. 매도하기 싫고. 그러니까 존버를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차라리 그냥 타이밍 분산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를 알아두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이행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저번에 한번 고백하듯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요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제가 막 내동해가지고 좀 약간 하면 안 되는 거 했다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진짜 좋았거든요. 사실 떨어진다고 해도 떨어지는 거 티도 안 날 정도로 이게 나름 운도 좋았던 건데, 종목도 잘 골랐고. 그러니까 종목도 중요하다는 얘기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근데 그걸 내 맘대로 못하니까 문제지. 이 종목을 잘 선별을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여기서 계속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맞추기 놀이를 한 번 더 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안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저도 계좌 전체적으로 좀 약간 여기 흐름과는 다르게 흐름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이제 어니스티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내가 현금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이 전체적인 것들을 유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뒀었느냐. 이게 이제 잘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 대응을 했고 대응을 해서 여기 어딘가에서부터는 저는 또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돼서 잘 굴러가는 흐름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또 여기서 또 떨어진다고 해도 또 그런 흐름이 또 만들어지면서 또 굴러가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서부터 잘못된 채로 그냥 계속 밀려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지금 마이너스 50%인데요.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오늘 이제 영상에서 어니스님이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에 가깝다고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되게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못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그걸 말씀하신 거라는 거를 뭐 제 경험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사실 해보지도 않고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쪽 얘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 얘기만 들어보셔도 아마 어디에서 꽂혔을까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계속 수익 냈다라는 이 얘기에 되게 많은 분들이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안 맞는 순간. 그럼 거기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느냐,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망가지느냐, 이 차이가 너무 중요한 건데 분기점이 되는 그 시점에, 그거는 저는 여기였지만 어떤 분은 여기였을 거고 어떤 분은 여기였을 거고 어떤 분은 한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게 그 분기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건 따지고 보면은 처음부터 그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말했듯이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죽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주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처럼 첫 시작부터 그 결과가 정해진 채로 달려가게 되는 거를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좀 생각을 좀 전환을 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질문이 요즘 같은 때도 수익 나나요? 궁금해요. 이런 분들에 대한 답변처럼 들렸으면은 조금 더 한 차원 나가서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처음부터 어떻게 세팅하고 가야 되는 것인가, 지금 늦었다면 늦은 것도 이제 고쳐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한 단추 한 단추 바꿔 끼면서 고쳐갈 것인가, 이 고민을 이제 하는 시작점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쉽게 정리하는 메시지로 전달드리면은 투자자의 계좌는 항상 새로운 거를 매매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꼬이고 엉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다시 그 상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꼬이고 엉킬 때가 있는데 다시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 행위가 이어지면서 이 사이사이에서 계속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원리를 그냥 머리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경험과 이행을 통해서 좀 배워가면서 익혔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레 계좌가 선순환 될 수 있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충분히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를 꼭 경험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경험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가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뭐 홍보하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유익해요. 많은 분들 오셔서 이미 함께 하고 계시고, 저희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 해온 공간이고, 초창기부터 오신 분들도 계속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냥 모든 걸 맡긴 채로 저는 어니스트님 하란 대로만 할게요,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 오셔서 이 안에서 이제 그 배우고 익히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면서 빠른 시간에 습득을 하셔서 저는 이제 혼자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신 분들, 저희 얘기로는 이제 졸업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그만큼 이제 검증된 공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 말로만 한다 그러는데 이거 지켜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희 일단 클럽 회원분들이 되게 많이 보고 계시고, 저희가 없는 얘기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얘기에 대한 신뢰도는 그 정도 차원에서 믿고 판단하셔도 좋고요. 저희 클럽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주식 비드어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이런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이것 눌러서 입장하시고요. 자, 이렇게 생겨 있는 카페인데 처음에는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카페 가입하기 버튼 한번 눌러서
간단하게 이제 질문 답변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네이버 카페 가입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투자 클럽 공지 보러 가기 있죠. 요거 이제 주주회원 투자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요 카페에 등록이 돼 있는데 이거 눌러서 입장을 하시면 요렇게 공지가 뜹니다. 짧지 않은 글이에요. 이 글 한번 쫙 읽어보시고 중간에 영상도 있는데 하나에 막 20분짜리 막 영상 이런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어떤 클럽인지 저희가 설명해 놓은 거니까 파악해 보시고 요 아래쯤에 보시면은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폼 쓰시면 저희 쪽에서 컨택하고 연락한 다음에 설명도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가입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추천합니다. 이게 제가 어니스트님의 제자예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많은 것들을 지금도 배우고 있고 몇 년 동안 거의 막 이제 8, 9년 돼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랫동안 어니스트님 통해서 주식 배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발전을 많이 했는데 그때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지? 어떻게 배웠지?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클럽에 녹여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시면 이제 제 밑에 또 여기 가입하신 선배 회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또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 적어도 국내에는 어디에도 없는 그런 주식 사관학교 같은 그런 형식으로 훈련도 해드리고 뭐 당장의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초보분들도 오시는 거 가능하고요. 주식 계좌 개설하자마자 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게도 가능하고 몇 년 동안 주식했는데 좀 부족하면 많이 느낀다. 그런 분들도 오시면 당연히 도움 될 거고요. 그렇게 참고해 보세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람도 해두시고요. 주변에 유튜브 클럽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